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배우 전예지.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예지 씨, 오늘 이렇게 예지 씨가 이렇게 오프닝을 열어주니까 훨씬 상큼한데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 제가 맡아도 되겠습니까? 그냥 강의도 하세요. 다 하세요, 그냥. 이렇게 된 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제까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다방과 카페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예지 씨,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저 커피 좋아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무조건 커피로 할 정도로 즐겨 마시고 있어요. 저희가 있는 이 공간, 정관원이 사실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죠? 혹시 근데 커피가 과거에 어떻게 이름을 불렸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커피가 과거에 가베라고 불렸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네요? 네. 가베, 가비 또는 가베차, 함자 음력어죠. 정관원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고종 임금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그때 처음 커피 맛을 봤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곳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관원을 지은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정관원이 고종의 다방과도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 정관원이 외교 사신들을 접대하거나 아니면 만찬을 즐겼던 공간입니다. 또 다방의 역사를 또 제가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거 아세요? 이 다방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요? 네. 아니 제가 오기 전에 다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고려시대 얘기는 정말 생소한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커피를 먹지 않았어요. 고려시대 때는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커피가 들어온 거는 1800년대가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다방은 우리 다도할 때 그 다예요. 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다방은 차나 술, 약 등을 관리했던 국가 소속의 관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카페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의 하나로서 운영됐던 네, 곳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다방이 이어져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차나 술 등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외교 사신 접대 역할까지 했던 게 조선시대 다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그 다방 이름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어요. 끽다점이라 그래서 일본식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예지 씨, 우리가 다방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그러면 나라를 잃고 나서 일제감정기 때는 다방이 어땠을까요? 그 시절의 다방은 일본인들을 비롯해서 좀 서양 문화에 빨리 개방됐던 모던보이들이 아지트처럼 사용하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예지 씨, 모던걸 모던보이도 아세요? 네, 알죠, 그럼.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던걸 모던보이는 1920년대 말에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흔히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자들을 아우르는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셀럽, 패셔니스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기가 쉽네요. 그러면 이제 다방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어땠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910년대에는 일본인들이 다방을 병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접어들면서 대중화가 되려고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1930년대부터 한국인이 다방을 직접 경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장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언어 시간에 만나봤던 시인 날개. 저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이상. 네, 맞아요. 이상이 다방을 운영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6&9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종로에서는 제비, 인사동에서도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카페 운영과 그다음에 관리에 관여를 합니다. 특히 이상의 제비를 기점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다방 운영에 나서기를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아는 당시에 유명한 영화배우 예술인들이 다방 운영에 직접 나섭니다. 아, 그럼 다방이 단순히 모던보이들이 모였던 사치를 즐기던 부유층들이 모이던 곳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만남의 장을 펼치던 장소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모던보이의 등장으로 다방 문화가 확산된 건 맞아요.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인들, 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모일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 다방에 모이면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아니면 그냥 현실에 타협을 할지 끊임없이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나아갈 길을 찾았겠죠. 아, 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방이 지식인들이 모이는 장이자 당시의 그 무력한 식민지 지식인들의 어떤 우울한 표정이었다라는 말이 더 실감이 되네요. 그래서 다방이 오늘날의 커피숍과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당시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이 암담한 현실 속에 어떻게 내가 나아갈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장소가 바로 다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우리 그 다방을 지금 함께 누리러 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조금 더 시기를 좀 지나 흘러서 네. 좀 근래의 다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예니 씨, 메뉴가 정말 빨리 나왔어요. 네, 한번 맛보실까요? 괜찮은데요? 네. 광복 이후에도 사실 다방은 계속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예전과 동일하게 많은 지식인들, 예술인들이 찾는 공간이 되죠. 그러다가 60년, 70년이 된 삼양다방,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림다방. 지식인들이 사랑하는, 예술인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다방이죠. 이 한림다방이 네.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언제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정답을 가렸죠. 무려? 56년도? 네. 60년이 넘은 거네요? 맞아요. 와. 정말 오래된 다방이죠. 그래서 이런 오래된 다방인 걸 인정을 받아서요. 그래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죠. 근데 다방하면 또 쌍화차 아닌가요? 지금은 쌍화차가 여기 없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한방차, 한방차긴 한데요. 이게 또 유행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5.16 직후에 정부 차원에서 외래품 수입을 국가 차원에서 금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콜라, 양주 같은 물건들 이게 아예 수입이 금지가 된 거예요. 커피 판매 금지요? 그 수입 자체가 안 된 거죠, 아예.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된 건 아니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커피를 뭔가 대용할 수 있는 뭔가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쌍화차가 또 큰 인기를 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방하면 쌍화차가 굳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왜 먹죠, 우리? 네. 예지 씨, 네. 저와 함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과거의 다방에서 오늘날의 카페로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고 또 어떻게 역할이 바뀌어왔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이 묻어있는 다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역사와 커피,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즐기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다방은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떠나볼까요, 이제? 선거와 민주주의 역사를 걷다의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이었습니다. 저는 배우 전예지였습니다.